동해 영토 수호훈련, 즉 독도방어훈련을 지난 2일 실시했다고 국방부가 뒤늦게 발표했습니다. 이는 비공개 훈련으로 일본이 2020년 외교 청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지 보름 만에 이루어진 훈련입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독도는 자기네 영토라는 반복된 멘트와 함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죠. 오늘은 한국이 6월 2일 비공개로 동해 영토 수호훈련을 진행한 것과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 그리고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독도방어훈련은 대한민국 해군이 독도 해역에서 해상자위대의 침략을 막기 위한 훈련입니다. 동방훈련이라고도 불리며 1996년부터 시작되었죠. 2019년 8월경 독도방어훈련이란 명칭에서 동해영토 수호훈련으로 이름이 바뀌며 2018년보다 규모도 더욱 커졌죠. 그리고 한일강 독도 해상에서 합동해상훈련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1999년부터 시행하는 한일간 수색 및 구조훈련으로 매년 이어지고 있었죠. 하지만 한국의 해양경찰청과 일본의 제8강구 해상보안본부가 2019년 11월 27일 실시할 예정이던 해난사고 대응 연합훈련이 한국 측의 요청으로 중단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19년도 11월 20일에 한국 측에서 업무 때문에 훈련을 중지하고 싶다고 일본 측에 연락이 왔다고 전했죠. 한국 해경과 일본 제8강구 해상보안본부는 거의 매년 해난사고 대비 합동훈련을 해왔고 19년도에는 시네마현 오키제도 앞 180km 해상에서 함께 훈련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상 처음으로 19년도 훈련은 취소되었고 한국 측 취소 사유가 업무 때문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수출 규제에 대한 한국 측이 일본에 대한 보복 조치로 보고 있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독도방어훈련에서 동해 영토 수호훈련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규모가 커졌다고 했는데 이는 일본 정부 입장에선 꽤나 신경 쓰이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 25일 동해 영토 수호훈련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대규모 훈련을 진행합니다. 지금 보시는 게 우리 해군이 보유한 가장 큰 전투함인 세종대왕 함입니다. 현대시대에서 신의 방패라고 불리는 이지스 구축함인데요. 7600톤급으로 길이가 165m, 폭이 21m로 거대한 규모입니다. 몸집은 크지만 최대 시속 55.5km가 가능한 기동력을 자랑하죠. 또 최대 1000km까지 떨어져 있는 유도탄이나 항공기 등 공중 표적을 탐지해서 공격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유도탄 등을 갖춰 전투함으로서 위력을 뽐내죠. 이 세종대왕 함이 이제는 동해 영토 수호훈련에 등장합니다. 명칭이 바뀐 작년 훈련은 그동안 1년에 2차례 해오던 정기훈련과 좀 달랐습니다. 일단 훈련 규모가 예년의 2배로 대폭 늘었고 해군과 해경은 물론 육군과 공군 또 해병대까지 총출동해 역대 최대 규모가 투입되었죠. 해군에선 앞서 말씀드린 세종대왕함을 포함한 최정예 전력인 제7기동전단이 첫 투입됐습니다. 또 F-15K를 포함해 6회 공군 항공기 10대도 훈련에 참여하였죠. 훈련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울릉도를 포함한 동해로 훈련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명칭도 독도방어훈련이 아닌 동해 영토 수호훈련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이죠. 이름마저 바뀌며 작년 훈련이 대규모로 진행되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정부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만 한일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일본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짙어 보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지 불과 4일 만에 훈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추정을 가능하게 하죠. 사실 정부와 청와대는 작년 훈련을 광복절 전에 실시하려고 검토했다가 북상하는 태풍 때문에 지도되기도 하였죠. 이런 훈련은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경고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8월 23일에 중국과 러시아가 동해 상공에서 첫 공군연합 초계 비행을 실시하면서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인근 영공을 2차례나 침범했었죠. 물론 러시아는 지금까지도 침범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8월 25일 동해 영토 수호훈련과 동시에 정부는 처음으로 훈련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일 갈등이 최고치로 치닫는 상황 속에서 2020년 6월 2일경 비공개로 동해 영토 수호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외무성 공식 문서인 2020년판 외교 청사에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고 기술한 지 약 보름 만이죠. 6월 5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는 함정 7척에서 8척과 F-15K를 포함한 항공기 4-5대가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공개로 훈련을 진행한 만큼 규모는 작년보다 많이 적었습니다. 군은 민간 선박 영해 침범과 군사적 위협 상황을 가정해 훈련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을 고려해 병력의 독도 상륙 훈련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훈련이 최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한국의 WTO 제소 등으로 한일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일본 외무성이 지난달 19일 외교 청사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을 기재한 지 보름 만에 이루어진 훈련이었죠.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이번 훈련이 실시된 2일은 한국 정부가 일본이 수출 규제 철회에 미온적 반응을 보이자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힌 날이기도 합니다. 한국 정부의 뜻을 강경하게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한국군은 이번 훈련이 연례적이며 계획된 훈련으로 최근의 한일 관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군은 1986년부터 상하반기 나뉘어 연례적으로 독도 방어 훈련을 하였고, 통상 한국형 구축함 등 해군과 해경함정, P-30 해상추기기, F-15K 전투기 등이 참가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뿐이었다고 말했죠. 올해 우리 군은 훈련 수위를 낮췄지만 일본은 동해영토 수호 훈련을 이 시기에 진행했기 때문인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곧바로 강경 대응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현하며 우리 정부에 강하게 항의했죠. 5월까지 수출 규제를 풀라는 우리 요구에 일본이 답하지 않으면서 WTO 제도 절차가 지난 2일 다시 시작됐고, 일본 기업 자산을 현금화하기 위한 재판부의 공시 송달 절차도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동해영토 훈련까지 진행되었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6월 5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훈련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즉시 한국 측에 항의했다며 계속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재미있는 우리나라 한국 측 반응 하나를 살펴보면, 서해에서 훈련을 하면 북한이 불평, 동해에서 훈련을 하면 일본이 항의해온다, 정말 지겹다 라는 반응도 있죠. 다시 돌아와 일본은 강하게 항의함과 동시에 매우 유감이라고 뜻을 전하며 이번 전범기업의 자산 현금화 상황에 대해 현금화 이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테기 토시미스 일본 외무상은 현금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것은 한일 간 인식이 일치합니다. 외교 루트를 포함해 확실히 협의하고 싶습니다 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죠. 사실 일본 정부는 동해에서 훈련을 하든 안 하든 신경 쓸 겨를이 없어 보입니다. 바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저번 영상 후반부에서 간략하게 설명하였지만 어찌되든 현재 일본은 전범기업 자산 현금화 문제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제징용 배상 판결은 행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우리 정부와 수출 규제 해제에 소극적인 일본의 근본적인 입장에는 변화가 없어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은 채 제자리만 빙빙 돌고 있는 중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살짝 이야기해보자면, 각 영상의 본문은 최대한 중립적인 시각에서 작성하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한국의 뜻을 그리고 한국의 힘을 제대로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사실 일본이 제대로 된 사과와 배상을 하였다면 이렇게까지 오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한국이 6월 2일 비공개로 동해영토 수호훈련을 진행한 것과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과연 일본인들은 이번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위대도 독도 방어 훈련하면 좋은데, 일본은 생각만으로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이니까 언젠가는 북방 영토와 독도가 돌아올 거야 라고 생각만 하니까 이런 일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그놈의 생각만 언제까지 할래? 한국에는 더 이상 카드가 없기 때문에 독도에서 훈련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하긴 했어. 내두익들 패배 확정. 독도는 한국 땅이야. 난 학교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배웠지만 세계에서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증거가 수두룩하더라고. 독도가 중요한 게 아니야 우익들아. 지금 일본은 망해가고 있단 게 중요한 거야. 일본의 원조가 없으면 미래가 없는 한국. 한 발자국 더 멀어졌네. 일본의 원조가. 일본 정부도 독도에 자위대를 보내면 되잖아. 이번 기회에 대치하다가 전쟁 시나리오 좋잖아. 한국 육군이 정말 강력한 건 인정한다. 실제로 아직 전쟁 중인 국가이니까 말이야. 하지만 해군 쪽은 우리가 더 위인데 괜찮겠어 한국? 빨리 헌법 개정하고 무력 탈환하자고. 진심이야. 이 시기에 이런 일을 하다니 역시 중국과 수법이 똑같구나. 중국과 한국은 지구의 암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밝혀졌다. 이름도 독도 방어 훈련에서 동해 영토 훈련으로 바꿨다며? 이건 전쟁하자는 거 아니야? 동해가 아니라 일본해라고. 크크크크 유감이라고 말해온 지 50년 차. 무엇 하나 대책 따윈 없다. 무능한 정부. 50년이라고 50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 일본에 도움이 없었다면 무역도 못했던 놈들이 잘난 척하지마. 애짱만 부리는 국가. 어차피 자산 현금화 따위 무서워서 못할 거야. 일본의 영토를 대신 사수해주는 것은 아주 고마워 한국. 아베 군. 일본 정부의 유감이다 라는 입장 표명 아주 좋았어. 이것으로 오케이야. 계속 유감만 표하라고 망할 정부야.